당신이 은행에 맡긴 예금, 월급날 들어오는 그 돈이 매일 조금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38조 달러, 대한민국 1년 예산을 60번 쌓아야 겨우 닿는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찍어내고 그 대가로 전 세계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금을, 미국은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왜 두 초강대국은 서로 다른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이 전쟁의 패자가 누구든 당신의 통장 잔고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열어보면 숫자는 그대로인데 왠지 살림은 더 빠듯해지죠.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니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지구 반대편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을 60번 넘게 쌓아야 닿는 금액이죠. 근데 미국이 이 빚을 갚는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달러를 더 찍어내거든요. 중앙은행이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리면 수천억 달러가 허공에서 뚝 떨어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정반대예요.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면 달러 한 장 가치는 곤두박질치거든요. 1971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한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이른바 닉슨 쇼크죠. 그 순간 달러는 금이라는 닻을 잃어버렸어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1971년 금 1온스가 35달러였는데 지금은 3,000달러가 넘어요. 달러 가치가 50년 만에 10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죠. 현금 쥐고 있으면 안전하다? 이미 반세기 전에 깨진 신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요. 금, 부동산, 요즘은 비트코인까지. 돈이 녹아내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움켜줍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해요. 중국은 금을, 미국은 비트코인을 선택했거든요. 두 제국이 서로 다른 무기를 쥔 채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켜버렸거든요.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에서 쫓겨나니까 러시아 돈 3천억 달러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이걸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우리도 미국 심기 건드리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플랜 B를 짜기 시작합니다. 달러 없이도 장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중국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살 때 달러 대신 위안화를 내밀겠다는 건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우디 입장에서 위안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휴지 조각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꺼낸 카드가 금입니다. 석유 팔고 받은 위안화, 상하이로 가져오면 진짜 금덩어리로 바꿔줄게. 이러니까 솔깃해지죠.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기준 16개월 연속 금을 사들였어요. 공식 보유량만 2,300톤, 우리 돈으로 500조 원어치가 넘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빈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민간까지 합치면 중국이 숨겨둔 금이 최대 3만 톤일 거라는 추정도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런던이랑 시카고 금거래소에 있는 실물 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전 세계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중국이 금을 싹쓸이하자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의 대응이 정말 기발합니다. 금으로 맞불을 놓은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뒤엎어버렸거든요. 너희가 금 독점해. 좋아. 우린 금 안 써. 비트코인으로 간다. 왜 비트코인일까요? 생각해보면 금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마구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희소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게다가 디지털이니까 금괴처럼 배에 실어 나를 필요도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행정명령 하나로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20만 개를 모아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고를 공식 출범시킨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5년 안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모을 계획이에요. 주정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애리조나, 뉴햄프셔 같은 주들은 이미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쌓아두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국고에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진짜 트럼프 쇼크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리는 그림은 이래요. 과거엔 석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잖아요.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전기입니다. 그 전기를 사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한 세상. 미국은 그걸 만들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무기를 비교해볼 차례예요. 한쪽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금, 다른 쪽엔 겨우 15년 된 비트코인. 얼핏 보면 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의 강점은 뭐니 해도 신뢰예요.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금은 늘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전쟁이 나든 나라가 망하든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니까요. 중국이 금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검증된 무기라는 거죠. 근데 금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무거워요. 대량으로 옮기려면 배나 비행기가 필요하고 보관하려면 금고를 지어야 해요. 국가 간 거래할 때마다 금괴를 실어 나르는 건 21세기에 좀 촌스럽죠.
비트코인은 정반대예요. 인터넷만 되면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보관도 USB 하나면 충분하고요. 게다가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누가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문제가 있어요. 역사가 너무 짧다는 거죠. 15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00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해킹 위험도 있고 각국 정부가 규제로 조여버릴 수도 있고요. 결국 이건 과거 vs 미래의 싸움이에요. 중국은 검증된 과거에 베팅했고 미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올인한 거죠. 재밌는 건 둘 다 달러를 안 믿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슬금슬금 달러에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이탈이 시작된 거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브릭스라고 불리는 이 나라들이 뭉쳐서 달러 없이 무역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슬쩍 눈치를 보고 있고요. 50년 넘게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던 나라가 위안화도 받겠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의 무기화 때문이에요.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경제 제재로 달러 거래를 막아버리거든요. 러시아한테 했던 것처럼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이 1000톤이 넘습니다. 역대급 숫자예요. 폴란드, 터키,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금고를 채우고 있죠. 암호화폐 쪽도 마찬가지예요. 엘살바도르는 아예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만들어버렸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따라했어요. 작은 나라들이지만 신호탄을 쏜 거죠. 달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겁니다. 달러는 아직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역사를 보면 소름 돋는 패턴이 있어요. 1971년 닉슨 쇼크 때랑 지금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미국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금값이 폭등했어요. 온스당 35달러였던 게 10년 만에 80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20배가 넘게 뛴 거예요. 달러를 믿고 현금 쥐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2025년 지금 비슷한 냄새가 나요. 미국 부채는 사상 최대고 연준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비트코인이라는 새 변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1971년엔 금밖에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몰렸죠. 2025년엔 선택지가 둘이에요.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재밌는 건 미국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 편에 서거렸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전략 비축 발표가 그 신호탄이었죠. 어떤 전문가들은 이걸 디지털 닉슨 쇼크라고 불러요. 달러의 새로운 앵커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거니까요. 성공하면 역사가 다시 쓰이는 거고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칩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는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현금만 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강대국들이 금이랑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분산이 답이에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거죠. 금도 좀, 비트코인도 좀, 주식도 좀 이렇게 나눠 담아야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거든요. 금은 안전판 역할을 해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금덩어리 가치가 0이 될 일은 없으니까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전쟁이 나면 금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좀 다른 성격이에요.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루에 10%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니까 심장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해왔고 이제 미국 정부까지 사들이니까 예전보다는 안정감이 생겼죠. 중요한 건 비중이에요.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넣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금만 사도 기회비용이 커요. 자기 상황에 맞게 비율을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나이, 소득, 투자 성향 다 고려해야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가만히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씁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해요. 대한민국 국가 금고엔 금도 별로 없고 비트코인은 아예 없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원을 쌓아둘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금 보유량은 세계 40위권. 솔직히 강대국 게임에 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무기는 뭘까요? 실물 경쟁력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현대차 전기차, K콘텐츠. 이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밥값하는 이유거든요. 달러가 흔들리든 위안화가 뜨든 세계가 우리 물건을 사고 싶어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부 차원의 대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시작했고 중국은 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도 다른 나라보다 한참 늦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정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달러, 금, 비트코인, 우량주에 분산해서 대비해야 해요. 화폐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중국의 황금 스탠더드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중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